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장중 주가가 이제 한 17만원 정도 터치를 했는데요. 자, 20일 이평선 이제 공략 위치까지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계속 이제 20일 이평선에서 눌려 있었는데요. 아침에 갭업을 하면서 윗골이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 20일 이평선에 일단 거래가 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분봉상으로 3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한 17만 원권, 그리고 이제 옷장 이 부분 좀 지키지 못하면서 16만 8천 원대고, 시간에도 뭐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장중에 이제 셀트리온은 프로그램 쪽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처음으로 일단 순매수 흐름이 나왔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순매수 흐름인데 오늘 소폭 조금 매도를 했죠. 개인들은 계속 이제 매도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 자체는 전일보다 조금 더 늘어났고요. 자, 이 흐름에서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ADX 지표 자체로 보게 되면 강한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있으면서 좀 몸통이 있는 캔들의 양봉이 나오느냐가 이 어떤 강도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고, 변동성 지표의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이제 물존에서 벗어나서 조금 이제 확대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1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회복을 여기도 좀 하면서 작년 말에 이제 배당락 이슈에 다시 좀 도는 어떤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거래량이 아직도 이제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그 모멘텀, 올해 사실 이제 2023년도가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막상 2013년도에 램시마 허가받고 2015년도 유럽 시장에서 EMA에서 허가받고 난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이제 램시마의 어떤 점유율이 막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흐름인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가 가장 뭐 연중으로도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되기 위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월봉상에서 어떤 이제 추세 전환을 지켜주면서 이 라운드 넘버 가격인 20만 원대를 돌파를 어느 시점에 해주냐가 전반적인 어떤 상승 추세의 어떤 모멘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나왔던 이제 기사를 조금 보게 되면, 오후에 나왔던 기사죠. 오후에 보면 이제 이 검찰이 이제 작년도부터 이 그 코로나19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검찰이 식약처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뭐 진행했다, 이런 어떤 기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은 이제 4,127억 정도로 책정해서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하면서 이 치료제 백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뭐 사용된 예산은 이제 1679억이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예산도 배정하지 않는 상태인데, 요 과정에서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조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코로나 기간에 백신 치료제 개발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 성공하면 그 부분을 정부가 이제 고가에 좀 매입을 해주면서 자국의 이제 뭐 개발사들에 대해서 마진을 유지해주면서 손다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국내도 사실은 이제 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에키로나로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검찰이 이 식약청의 어떤 압수수색을 한다면 향후에 사실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이런 좀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에서 이 제약사라든지 바이오텍이 선뜻할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뭔가 이제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또 이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뭐 미국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 어떤 지원을 받고 개발하는 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지를 꺾는 그런 부분들이
업계 입장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석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충분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바이오 산업을 성장 산업이라고 이제 새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검찰 압수수색은 상당히 좀 그렇게 시장 반응이 좀 좋은 어떤 내용의 기사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들은 작년도부터 계속 이제 이 관심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의 어떤 바이오텍이나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랫폼 기술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은 R&D라든지 외부 투자라든지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수를 한다든지 지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AD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 항체하고 이제 암을 죽일 수 있는 세포독성 이제 항암제를 보통 항체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달아가지고 약물을 하나 달고 본래 이제 항체 기능하게 되는 부분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서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유도탄 같은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21년도에 익수다에 이제 미래에셋과 같이 지분 투자를 했고 작년도에도 이제 국내 피노바이오와 ADC 관련되는 기술 실시 옵션 도입 계약을 맺고 이제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이중항체 ADC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내용이 나왔는데요.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암전의 암제비타가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출시가 가능한 시점이고 그 외에는 보시면 대부분 7월달 이후죠. 그리고 이제 승인 예정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이 셀트리온의 제품도 있습니다. 유플라이마가 이 출시 가능일이 이제 7월 1일인데 아직 이제 FDA로 승인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작년 연말에 받을 거라고 하는데 경쟁력은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농도고요. 그 다음에 시트러스암 관련되는 부분은 제거를 했고 이런 어떤 이제 좀 차별화되어 있는 제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출시 가능한 암제비타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7월 달 이후에 이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한데 이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인 휴미라와 얼마만큼 유사한지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적인 생산과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격 경쟁력 이런 이제 제조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회사냐 이런 차원에 본다고 하면 셀트리온 입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근데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 바이오시밀러보다 3년 넘게 이제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유럽의 어떤 휴미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 격화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미국 시장 자체가 일단 가장 크고 미국 시장은 이제 유럽의 어떤 입찰 시장하고 좀 다르게 이 부분이 이제 사보험 시장 자체가 공보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보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BM인데요. 이 PB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제비 관리 구부입니다. 미국에서만 독특한 어떤 구조인데요. 이런 어떤 이제 제약사라든지 이런 데서 리베이트를 받아서 여기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 PBM과 사보험사가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CVS 헬스 여기가 이제 에트나하고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익스프레스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시그나와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 옵터마렉스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이제 자회사죠. 이 상위 이제 세계 PBM이 80%를 차지하는 어떤 구조인데요. PBM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등록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처방 목록에 등재되느냐, 요게 이제 포뮬레리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외에 이제 약값 협상이라든지 의약품 배송도 하고 제약사 리베이트 책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PBM 같은 경우에서. 근데 이 PBM에서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램시마 IB가 2016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고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을 때 램시마 IB는 이제 하이자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했던 거고 그 뒤 이제 트룩시마 호주마는 이제 이스라엘의 테바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직판으로 기타 이제 베그젤마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데요. 램시마 아이비도 초기에 좀 많이 좀 부진했다가 이 유나이티드 헬스의 이제 선호 의약품 등재가 2019년도에 되고 난 다음에 점유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업화되고 이런 이제 선호 의약품 목록에 어느 시점에 이제 등재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전도가 유망할지 이 부분들이 좀 갈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많이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언제쯤 반영할지 우선은 이제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서 허가 관련되는 기사가 좀 나와야 될 거고요. 7월달 이후 상업화 이후에 이런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선호 목록이 이제 의약품 등록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올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펀더멘탈 개설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25만 원대, 30만 원대의 어떤 목표 주가가 올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봉상의 라인인 요 역회된 숄드 형태를 완성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라운드 넘버 가격인 이 20만 원대 넥라인인 가격이죠. 요 가격을 이제 간통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걸로 기대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